얼마 전에 제가 한 2년 정도 코로나 시기에 한국을 방문을 했을 때 또 어떤 분이 한 1억 정도 있으면 살 수 있는 집이 있는데 집을 한번 사볼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거주하니까 한국에 굳이 집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가서 집을 보고 왔는데 작은 빌라인데 1억 정도가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돈이 없는데 라고 생각해 봤는데 보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가서 얼마 정도 캐시밸류가 자랐는지 확인을 했는데 정말 맞춤맞게 딱 1억이 있더라고요. 1억 조금 넘게 있는데 대단하시네요. 있더라고요. 원금은 얼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브리즈원 머니코치 써닐리입니다. 이제까지 생명보험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시리즈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적립형 또는 저축성 생명보험,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에 대해서 오늘은 Q&A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 한 분을 초대했는데 브리즈원의 조은혜 설계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리즈원 에이전트 조은혜입니다. 네, 오늘 머니코치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적금형 생명보험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일까요? 네, 적금형 생명보험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금형 생명보험은 보장성과 저축 기능이 결합된 보험이기 때문에 특히 재정적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구체적으로 적금형 생명보험이 무엇인지 저희가 개념이 잘 모르겠어요. 개념을.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적금형 생명보험은 보험료의 일부가 저축으로 쌓이고 이것을 캐시밸류라고도 하는데요. 또 일부는 사망보험금으로 책정되는 그러한 보험입니다. 그 적금형 생명보험 왜 유리할까요? 네, 적금형 생명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 기능이 결합되어 있어서 보험 기간 동안에는 생명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저축으로 자라는 캐시밸류는 유동성이 있어서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캐시밸류의 고스란히 남아서 복리의 효과를 내주고 있고요. 또 일부 보험은 투자 옵션과 또 간접 투자 옵션도 제공이 되고 있어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액 유니버설 보험, 또 인덱스 유니버설 보험 같은 것들이 그런 예입니다. 적금형 생명보험 정말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적금형 생명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내 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그 적립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적립금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의 어떤 수준, 투자성 상품인지 아닌지, 적립금의 운용 방식, 보험사의 수익률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통 보험사에서 예상 수익률을 제공은 하지만 실제 수익률은 시장 상황이나 회사의 운영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적립형 생명보험도 살아있는 생물처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리뷰도 해가면서 사실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기 후에는 제 돈, 제 소중한 제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죠. 만기라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좀 적합치 않은 것 같은데요. 퍼머넌트 라이프 인슈런스라는 것은 종신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해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천재지변의 경우에 해약을 해야 한다면 이건 적금형 생명보험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환급금은 그동안 적립된 금액에 일정한 이자나 투자 수익이 더해져서 지급이 되는데요. 보통 상품에 따라서 만기 환급금, 서렌더 캐시 밸류 아니면 중도 해지 시에는 환급금, 서렌더 차지를 제한 일종의 페널티 이를 제한 이후에 금액이 지급이 되고요. 사망 시에는 사망 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생명보험을 제대로 설계하면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현금을 찾아 쓰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고객에겐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인이 사망할 때까지 복리로 돈이 불어나는 그런 시스템을
굳이 깰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캐시 밸류에서 내 돈을 꺼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 제 돈 찾을 수 있나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적립형 생명보험에서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일정 부분은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 시점에 따라서 환급금이 적을 수도 있어요. 특히 초기에 보험을 가입했을 때에는 적립금이 적게 쌓이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기보다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우리가 만약에 꼭 해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보험 설계사분과 의논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세금을 정말 너무 많이 내고 있잖아요. 혹시 세금 혜택도 있나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적립형 생명보험은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플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 시 수혜자가 받는 데스 베네핏은 사망보험금이죠. 인컴 텍스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유리하죠. 따라서 세금 혜택도 가입자의 고려 사항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투자형 생명보험과 적금형 생명보험 제가 어디서 들어봤거든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자, 투자형 생명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수익률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일반형 적금 생명보험은 적립금이 보장된 금리에 따라 운영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겠죠. 투자형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험이 따르는 반면에 일반 적립형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시중에서 가장 많은 마켓셔를 갖고 있는 것이 IUL,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라고 하는 건데요. 변액 상품, 베리어블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넣은 돈, 그 보험료가 비쌀수록 제 돈이 더 많이 쌓이는 건가요? 아무래도 당연히 그렇겠죠. 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무조건 보험료가 비싸다고 해서 적립금이 많이 쌓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서 적립금이 차지하는 부분은 상품의 설계와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싼 보험료가 보장 내용을 더 강화하는 데 쓰일 수도 있지만 적립금이 더 많이 쌓이는 상품도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뿐만 아니라 이 적립 구조와 보장액들을 같이 보시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머니코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적금형, 적립형 생명보험의 장기적인 이점 뭘까요? 적금형 생명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금융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하면서 동시에 저축이나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재정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만약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도 보장성 보험의 기능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금융 상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축형 생명보험, 적금형 생명보험에 대해서 저 오늘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도 또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머니코치님께 질문을 하나를 안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기쁜데요. 지금 조은혜님께서 예전에 한국에 계실 때 생명보험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이득을 보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주시면 듣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회사 생활을 좀 일찍 시작했어요. 대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제가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희 집에 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집에 살다 보니까 돈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엄청 쇼핑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먹는 거 하나 좋아하는데 그 먹는 거에 그렇게 크게 돈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살다 보니까 저는 뭐 하우스 비용도 안 들어가고 차도 엄마 차 끌고 다녔습니다. 엄마 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뭐 차 비용도 안 들어가고 해서 돈이 별로 쓸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험을 알게 돼서 보험으로 저축이 가능하다더라라는
말을 듣고 한 달에 50만 원씩 그냥 그때는 뭐 라이프 인슈런스에 대해서 전혀 정보도 없었고 아는 것도 없었고 또 이게 저축형이 된다는 그냥 약간 소문 있잖아요. 된다더라 이 얘기만 듣고 저는 시작을 했는데 그냥 그 당시 잊어버렸어요. 5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네요. 그래도. 그쵸. 큰 돈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50만 원씩 이제 꼬박꼬박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제가 받는 월급에서 그만큼을 떼가지고 약간 11조 떼는 것처럼 그만큼을 떼서 그냥 보험회사에 자동이체가 걸려 있었어요. 그렇게 한 5년 정도 이렇게 넣다가 미국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이제 잠시 쉬러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벌이가 없으니까 그 50만 원 넣던 거를 넣지 않게 됐어요. 넣지 않고 왜냐면 이게 제가 가입했던 보험도 변액 유니버셜,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하면은 인덱스드 라이프 인슈런스거든요. 인덱스드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을 해서 납입을 했어요. 납입을 하다가 그거는 이제 중간에 제가 힘들면 또 납입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년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에 와서도 계속 넣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한 2년 정도 코로나 시기에 한국을 방문을 했을 때 또 어떤 분이 한 1억 정도 있으면 살 수 있는 집이 있는데 집을 한번 사볼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는데 라고 생각해 봤는데 보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가서 얼마 정도 캐시밸류가 자랐는지 확인을 했는데 정말 맞춤맞게 딱 1억이 있더라고요. 1억 조금 넘게 있는데 대단하시네요. 있더라고요. 원금은 얼마 들어가신 것 같아요, 거기에? 원금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납입한 기간도 있고 납입하지 않은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1억을 제가 대출의 형식으로 빌려서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사고 그렇다고 그 보험을 해약했느냐? 와, 대단하시네요. 네. 해약했느냐? 예상치 못한 그런 네, 결과였죠. 맞아요. 네, 해약했느냐? 그렇다면 해약은 하지 않았고요.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자를 내야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제가 1억 조금 넘게 있었는데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또 돈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 돈대로 불어나고 있고 제가 대출 받은 금액은 그 돈 불어난 곳에서 이자를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지금 그런 사례를 갖고 계시니까. 저는 한국에서 집주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그 커미트먼트 하는 것이. 근데 일단 이런 시스템이 시작이 되면 사실은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굴러가는 어떤 커가는 돈 나무처럼 그렇게 내가 내 인식 없이 돈이 계속 자라는 그런 저축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좋은 그러한 경험담도 얘기해 주신 조은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